빈 입구는 번영이 당신의 문을 두드리지 않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수신의 징후가 없는 곳에 돈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인생이 제공하는 것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들의 제스처는 누락된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이나 기적의 약속 없이 실질적인 반성을 위한 공간이며 세대에 걸쳐 입증된 지혜만 입증되었습니다. 오래된 전통, 특히 유대인 가족 사이의 출입구는 거리와 집 사이의 물리적 한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외부 세계와의 첫 번째 접촉 지점인 상징적 공간이었습니다. 도착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것이 축복의 열린 장소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입구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원의 주인이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것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기대가 없다면 풍요로움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입구 문이 황폐한 집에 들어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양탄자, 물이 있는 병, 촛불, 빵 한 덩어리가 없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받기를 거부하는 마음과 같습니다. 사람은 자원을 가질 수 있지만 집이 차갑게 전달하면 항상 따뜻함을 추구하는 진정한 분은 단순히 사라집니다. 현대의 연구는 다른 말로만 똑같은 것을 말합니다. 관어 같은 심리학자들은 우리의 제한적인 신념이 어떻게 우리가 변화의 공간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지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설득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자를 위한 땅 준비를 중단합니다. 빅토르 프랭클, 빅터 프랭켈은 이미 기대가 있는 곳에서 의미가 나옵니다.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행운을 위해 문을 닫습니다. 임계값은 미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거울입니다. 비어 있다면 무언가가 내부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는 단지 은행 균형이나 노력이라는 실수를 합니다. 사실 그것은 작은 습관으로 나타나는 내부 성향으로 시작합니다. 집 입구는 그중 하나입니다. 오래된 세이지는 문이 항상 먼지가 많았던 사람인 시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해 워터 플라워나 빵 바구니를 떠난 동안 그는 웃었다. 그는 웃었다. 그러나 빈곤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 그것이 효과가 있는 만큼 돈은 손가락 사이의 모래처럼 배수되었습니다. 이미 부자는 아니지만 이미 이웃들은 점점 더 번영하는 집을 가졌습니다. 문은 여기에는 야간 여행자에게 빛, 배고픈 사람들을 위한 빵, 피곤한 물을 위한 빛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황량한 입력이 다친 심장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나누는 습관이 없는 곳에서는 축복이 고칠 수 없습니다. 돈은 움직이지 않고 개방의 조짐 없이 장소를 탈출합니다. 현대 작가는 이것을 그렇지 않으면 설명하지만 본질은 동일합니다. 제임즈 클리어는 습관에 관한 연구에서 작은 제스처가 시스템을 생성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문의 투수는 비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것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습관입니다. 캐렐 덱은 성장 사고방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멈추고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입장은 당신에 대해 무엇을 말합니까? 기회를 초대하거나 모든 것이 폐쇄되어 있다고 전 세계에 발표합니까? 이 답변은 종종 풍요로움이 사라지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작은 마을에서 그는 항상 돈 부족에 대해 불평한 숙련된 슈메이커인 리저를 살았습니다. 그의 워크숍 입구는 어둡고 버려졌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옮긴 것처럼 논스톱을 통과했습니다. 어느 날 여행자가 그에게 말했다. 레저는 무시했지만 밤에는 이웃의 집으로 갔다. 그곳에서 램프가 입구를 밝게 비추고 사과 바스켓이 필요한 사람들을 기다렸다. 이 이웃은 어려운 시기에도 항상 고객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분명합니다. 번영은 예상되는 곳으로 갑니다. 문의 신호는 초대입니다. 그것은 빛, 빵, 꽃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당신은 세상을 받고 세상이 돌아옵니다. 현대의 철학자들은 의미와 의도가 탄력성의 기초라고 강화합니다. 프랭클은 인간이 그 이유를 알 때 거의 모든 것을 지지한다고 가르쳤다. 사이먼 사이넥은 다음과 같이 덧붙입니다. 문의 신호는 왜 깁니다. 그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의미를 창조하는 것은 실천입니다.
당신은 풍요가 남아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레저는 이 사회를 따랐다. 그는 램프를 넣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해 사과를 떠났습니다. 한 달 안에 신규 고객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이해했다. 문이 빈 공간을 채워서 생명의 빈 공간을 가득 채웠다. 유대인 가족에서 고대 폴란드에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음식이 부족한 경우에도 항상 빵 한 조각을 임계값으로 남겼습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왜 우리 자신을 주는가? 아버지는 대답했다. 몇 년 후,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결코 풍부하지 않았지만 결코 굶주림이 아니었습니다. 빵은 그것을 제공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곱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부만손을 닫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빈 문은 꽉 쥐는 주먹과 같습니다. 입구의 관대함은 열린 손입니다. 현재 연구원들은 이것에서 시스템의 강점을 봅니다. 원자력 습관은 지속성이 결과를 피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모어건 하우젤은 돈이 숨겨져 있는 곳이 아니라 공유되고 지시되는 곳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한 벤 샤하어는 다음과 같이 덧붙입니다. 감사와 관대함은 영적뿐만 아니라 물질도 복지를 생성합니다. 오늘 당신의 문이 비어 있습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외부 공허가 내부 공허로 바뀝니다. 그러나 작은 제스처 빵 한 조각, 식물은 그 집이 운동, 생명, 번영에 열려 있다는 상징입니다. 특정 마을에서 그는 입구에 배치된 점토 화병에 작은 식물을 제외하고는 거의 아무것도 없는 미망인을 살았습니다. 이웃들은 놀랐다. 왜 이것에 에너지를 쓰는가? 그러나 곧 그의 집은 회의 지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음식을 남기고 과제를 도와주었고 자녀에게 일을 제안했습니다. 문의 단일 사인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그 식물은 그곳에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상징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교훈은 간단합니다. 부는 돈뿐만 아니라 연결, 지원, 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빈 도어 분리물, 딥구의 신호는 자원이 도착할 뿐만 아니라 기회의 방법을 열어줍니다. 현대의 아이디어는 이것을 확인합니다. 켈 누포어트는 집중력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누가 필수품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사람은 항상 더 많은 것을 받습니다. 그레그 머표는 기억합니다. 문 위의 제스처는 빈곤에 대한 수천 개의 불만이 있습니다. 네심 탈레브는 낙진성에 대해 말합니다. 빵 부스러기나 식물과 같은 작은 계단은 시스템을 견고하게 만듭니다. 미망인은 그녀의 예로 입증되었습니다. 풍요는 개방기호로 시작합니다. 부족은 문이 비어있는 곳에 지속됩니다. 단영, 당신의 입장에는 생명의 표시가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공허하고 계속 움직입니까? 시먼, 로저, 더 폴리시 팹리 및 위도의 이야기는 같은 진실을 보여줍니다. 황량한 임계값은 폐쇄의 상징입니다. 세상에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같은 동전으로 반응합니다. 개방성이 있는 곳에서 번영은 태어납니다. 제스처의 크기에 관계없이 촛불, 빵, 물 항아리 또는 간단한 식물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입구가 메시지를 로드한다는 것입니다. 이 집은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원칙의 논리는 간단하지만 깊습니다. 코너먼과 같은 연구원들은 이것이 왜 작동하는지 설명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때 우리는 이미 우리의 도달 범위 내에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정신 함정을 만듭니다. 마치 희소성을 확신하는 뇌가 누군가가 때리기 전에도 문을 닫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가이주기를 끊을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풍요가 가능한 것처럼 행동할 때. 강제 수용소의 공포에서 살아남은 빅터 프랭켈은 더욱 근본적인 층을 덧붙였다. 의미는 공허함에서도 우리를 지탱하는 것. 밀레니얼 세대, 유대인의 지혜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연합시킵니다. 이것은 마술이나 운이 아니라 매일의 징계, 작은 제스처에 대한 관심입니다. 입구의 식물,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한 담수, 공유 빵입니다.
집이 심령에 남아있는지 또는 축복을 끌어들일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세부 사항입니다. 결론은 명백합니다. 빈 포털은 번영을 제거합니다. 생명 포털은 겸손하더라도 흐름을 끌어냅니다. 우리가 듣는 이야기는 고무적이지만 행동이 되지 않으면 봉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도달 범위 내에서 무엇을 시작하십시오. 첫 번째 단계, 포털을 관찰하십시오. 세상에 무엇을 전달합니까? 비어 있다면 거기에 생명의 표시를 하십시오. 조명 촛불, 허브 꽃병, 새를 위한 빵 한 덩어리 또는 물주전자일 수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물론 이 장소는 열려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 포털이 반영하는 습관에 대해 반영하십시오. 그것은 두려움이나 관대함을 반영합니까? 작은. 반복되는 것은 연습이 되고 연습은 운명을 형성합니다. 지금 변경을 시작하십시오. 셋째 단계, 손을 문 너머로 뻗으십시오. 이웃을 돕고 입구에 친절한 말이나 작은 선물을 남겨두십시오. 부와 기회는 항상 연결을 통해 이루어지며 포털은 그들의 상징입니다. 4단계, 당신이 기꺼이 심을 종자를 적어두십시오. 책, 코스, 새로운 기술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포털이 물리적인 장소일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태일 뿐입니다. 새로운 것을 환영하고 번성하게 하려는 의지. 이 단계는 1시간도 걸리지만 집의 에너지를 바꿉니다. 세상은 즉시 환영받는 곳을 깨닫습니다. 오늘 당신의 포털이 신호를 받으면 내일 새로운 가능성이 나타날 것입니다. 포털은 나무나 돌도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거울입니다. 비어 있다면 변화를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풍요로움이 당신의 길을 따릅니다. 그러나 신호가 작지만 작은 경우 그것은 당신이 열려 있고 흐름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지혜가 가르침, 공간이 다른 곳에 남은 곳에서 인생은 축복받습니다. 현대 사상가는 최소 제스처는 미래를 변화시키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당신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작은 습관의 힘을 잊었습니다. 그것들을 복구하면 문이 열립니다. 오늘 자신을 말하십시오. 내 포털은 비어 있지 않습니다. 내 집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오는 것이 어떻게 변하기 시작하는지 주목하십시오.